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화마 속에서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할 당시 이미 연기에 질식해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박 씨는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바닥에 누운 채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지난 1991년 기계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된 후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왔고 지난 200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매달 기초수급비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계단체는 지난 4월과 5월 발생한 화재 사고로 지금까지 3명의 장애인이 숨졌다며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 보조 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주 인천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전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5일간의 뜨거웠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3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8일 인천광역시 남동체육관에서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금메달 136개, 은메달 132개, 동메달 115개 등 총 383개의 메달을 휩쓸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대회 종합 우승으로 대회 9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어 2위는 인천, 3위는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최우수 선수상에는 휠체어 농구 부분 우승팀인 제주도 휠체어 농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함께 진행된 학생부 경기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으며 서울과 울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제3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에 강원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법제정과 관련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소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관 상임위 결정 문제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의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이 제정되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와 보상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장애인 등을 불법 감금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구타와 학대, 성폭행, 암매장 등의 각종 인권유린 행위와 의문사를 남긴 곳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오전 8시부터 부산 동부 서부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답지를 배포해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수송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해 호송 차량을 만날 경우 경찰 지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내 설치되는 장애인 시설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합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가 LH로부터 받은 보완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주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할 경우 규정이 없었지만 자동문과 객폐 버튼의 이격거리를 50cm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출입구 앞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주 출입구의 너비는 0.8m에서 1m 이상 등으로 확대하고 복도와 승강기 전면의 유효폭 확대,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문 위치 규정 등
전동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TV 전남이 개국 4주년을 맞아 학교 스포츠클럽 비전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TV 전남과 여수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여수 지역 중고등학생 5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석해 여수 소호 요트 경기장에서 웅천 해변공원까지 5.6km를 걸었습니다. 이날은 걷기 대회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는 무대도 마련됐으며 복지TV 전남 배윤규 지사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들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 시민의 날을 맞은 춘천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다문화 가족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천여 명의 시민과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단 공연, 시상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으며 피구와 개조 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속태우기 일쑤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주택 관련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일명 굿모닝 하우스 자문단입니다. 지어진 지 2년이 채 안 된 이 아파트는 옥상 방수축 마감재가 들뜨고 지난해 산사태로 석축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입주민 간 입장차 때문입니다. 주택 전문가와 경기도청 직원이 아파트를 직접 찾았습니다. 분야별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시공사 직원에게 잘못된 부분을 설명합니다. 표피 자체가 지금 갈아내는 부분에 보면 자갈이 보이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강도는 보여지는데 몰탈로만 뭉쳐 있는 데는 지금 취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어 시공사와 입주민을 한데 모아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내놓습니다. 건설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건설 자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여기 건설회사 자체에서 하자보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오래 시간이 됐고 여기 사는 주민들도 불편했고. 이 경우처럼 주택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해 주자며 경기도가 민관 합동 조직을 꾸려 일명 굿모닝 하우스 자문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문단 안에는 교수와 건설사 관계자 등 50여 명의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1차 현장 조사 후 해당 분야의 제격인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진단과 함께 사후 관리까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자문을 해줍니다. 시공사와 분쟁을 겪고 있거나 집을 짓고 싶은데 너무 막연할 때도 머리를 맞대 중재안과 해법을 찾아줍니다.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저희가 한 50분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각 전공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 나와서 완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자문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운영 성과를 분석 후 점진적으로 자문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담배에 대한 가격 정책의 효과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증진 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합리적이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 내 회사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노사화합 가족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 산단 업체들의 경연난 속에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향상시키고 노사 간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피구와 줄다리기 등 체육 행사와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춘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나눔 봉사단은 도 모금의 수익금으로 직접 음식을 포장해 근화동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떡국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상남도가 2015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를 경남 통영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대회는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민족 여성 간 연대 강화와 국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대회 주제는 내년 2월경 전문가와 공동 개최 기간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함께하는 세상, 세계 시민으로 더 큰 비전을 품자. 글로벌 투게더에서 2015년도 해외 파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해외 파견 봉사단은 탄자니아와 필리핀에서 활동하게 되며 사업 지원, 아동 결연, 행정 담당 업무를 모집합니다. 글로벌 투게더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외 보건의료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세상에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이른둥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에서 세상에 발을 디디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낸 이른둥이에게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재단과 교보생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노원구에 새로 개장한 복지목욕탕. 단지 내 상가 영세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개장한 것인데요.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목욕탕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바꾸고 탈의실 마감재, 옷장, 샤워기 등을 교체하고 사우나도 최신 시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복지 목욕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가족탕인데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들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욕탕 인근 복지관에 실버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둘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정감 넘치는 목욕탕이 그리운 때가 있는데요.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복지 목욕탕의 개장 소식은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 목욕탕처럼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